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 김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557명밖에 안 돼. 2009년에 개설했는데 2009년에 개설했으니까 그 10년 동안 지난해 6월달까지 300명인 수준이었어요. 300명. 그런데 6월달부터 오늘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 꾸준히. 그래서 557명. 유튜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지만 구독 신청 안 하신 분 구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든다. 이메일 계정을. 그 이메일 계정으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로그인한다. 세 번째, 싸움집 인문광자 동영상을 재생함과 동시에 구독 신청을 한다. 구독을 꾹 눌러. 예. 그러면 이메일 계정 만들 때 전화번호 써놓잖아요. 자기 인증을 위해서 자기 전화번호. 그러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마다 띵동 하고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싸움집 인문강좌 구독 버튼 누르기,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여기 반화사심탕증에 의한 위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위암은 따로 떼어서 토론할 거고요. 일단 위염 토론하는 겁니다. 이질로서 배가 아프고 구토하며 심하가 비경하고 대변에 넝혈이 나오는 사람과 음식이나 탕약이 뱃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우르릉 꽝꽝 소리를 내면서 설사를 하는 사람은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중에서 선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하박부에 가성 종류가 생겨서 심흉부로 치솟고 아프며 심하가 비경하고 메스꺼워 구토하며 장에서 물소리가 나고 설사하는 사람을 다스리는데, 만약 변비가 있으면 소교환이나 함흉한을 겸용한다. 이것은 고방요약에 보면은 각주에 나와 있어요. 각주에 그거 참조하시고요. 반화사심탕의 적응증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통, 가슴쓰림, 하트번, 역류성 식도염, 구토, 구역, 신트림, 근만성 위염, 위궤양, 불면증, 신경증. 네, 목진도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생강사심탕증 위염 그리고 사암침요법을 살펴봅니다. 주중 필수목표, 반화사심탕증이 구비된 상태에서 트림이 심하고 위에서 올라오는 구취,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 구취가 너무너무 심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설사가 더 잦아. 그러면 생강사심탕을 쓰는 겁니다. 객증 확인 목표. 그러니까 설사가 더 잦으니까 우르릉 꽝꽝도 더 심하겠지. 반화사심탕증보다는. 역시 유치방광의의 해설을 보면 환자가 트림을 하고 건구하며 메스껍고 신물이 올라오며 평상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메스껍고 방민하며 막 그냥 불안처져 안절부절. 수음이 혀파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심하가 비경하며 재상에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이 처방을 장복하고 5주에서 11주까지와 장문혈에 뜸을 뜨고 소기환을 겸용하면 특히 효염이 좋다. 생강사심탕증의 적응증, 위염, 위하수증, 위산과다, 설사, 장염, 신트림과 식후트림, 역류성 식도염, 구취, 속쓰림. 참고 반화사심탕증이 구비된 환자가 구토와 구취와 설사가 더 심할 때 적용합니다. 이번엔 감초사심탕증의 위염과 사암침요법.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방송을 보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계셔요. 사암침 수십 년 했다는 사람, 한의학 공부 수십 년 했다는 사람이 우리 방송 시청하시면서 저게 무슨 통의학 방송이야, 저게 무슨 사암침 방송이야, 서의학 방송이지, 그러시거든요. 특히 지적하시는 게 증의 미묘함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
그것은 서의사들이 부분적 파트별로 증을 보고 치료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어때요? 반화사심탕증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설사와 구치구토가 더 심해. 그게 더 심해. 그러면 반화사심탕에 생강 조금 더 추가된 거예요. 그게 생강사심탕. 그런데 여기 감소사심탕은 반화사심탕증이 구비된 환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불안초조 신경 그러한 과민 현상이 있어. 여기에서는 신경 과민이 약해서 생긴 거예요. 약해서. 그래서 센시티브한 거예요. 소시오탕증의 간기 울결의 증과는 좀 달라요. 심약한 거예요. 심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위험 증상이 더 소화불량이 더 심각해지는 사람은 반화사심탕 한 첩에 감초가 2g이 더 추가된 거예요. 바로 장준경 선생은 그렇게 단지 감초 2g 추가했을 뿐인데, 단지 생강 조금 더 추가했을 뿐인데 효과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 착각하시면 안 된다.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보지만, 그러나 편두통이냐 처방 달라. 삼침. 전체 두통이냐 처방 달라. 후두통이냐 처방 다르다니까. 이마에 두통이냐 처방이 다르고, 군발성 두통이냐 삼침으로도 처방이 다르다. 그래서 의학에 정교해야 합니다. 주증을 보겠습니다. 반화사심탕증에 더하여 정신불안, 불면 등이 더 심한 케이스의 위12장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 객증, 역시 장뇌 우리는 꽝꽝 소리가 더 나고, 이 사람은 수시로 구내염에 또 걸려. 위 확장 혹은 만성 위염의 환자가 혀, 설상의 태가 두껍게 깨고 대변을 보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런 환자가 다시 상한이나 중풍을 만나면 후태와 두터운 태와 대변난에 미혹되어 환자가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 의사가 이거 열사가 심한 사람이네 해서 설사시키는 처방을 쓰면 위의 기능이 손상되어 위 확장은 물론 사열이 허를 틈타고 들어가 설사를 수없이 하는데, 이때 곡불하는 허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력이 쇠약해졌다는 말이며, 허리 천국하면 먹은 게 그대로 나오면 그런 환자에게는 사역탕이 좋으며 사심탕류의 처방은 좋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환자에게 한의사가 실수해서 열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 마구잡이로 처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환자가 그 짓을 했지. 미안해요, 그 짓이라 그래서. 환자 스스로 몸이 허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먹은 게 적어. 먹은 게 적다고. 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여자는 늘씬한 여자들도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똥이라는 것은 저 똥꼬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그래야 밀어주는 힘이 증폭이 되면서 미는 건데, 먼저 먹은 것을 뒤에 먹은 것이 밀어주는데, 먹은 게 없어서 창자가 반밖에 안 찼어. 그러니 연동운동이 꽉 찰 때만 달라. 꽉 찰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똥꼬 근처에 있는 똥은 딱딱해. 그래서 끙 하고 힘을 주면 힘겹게 나오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변은 묽은 변이야. 연변이야. 자, 그러니까 이 환자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만성변비인가배 해서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변비약. 여기서 변비약은 설사시키는 약이지. 변비약을 사다가 왕창 먹었네. 그 때문에 설사를 쫙 짜가네. 그리고 나서 위장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주필영 선생님, 본방증의 불면은 아주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고
깊은 잠을 잘 못 이루며 꿈 잘 꾸는 것과 같다. 비몽사몽간.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진 처녀가 뱃속에서 끓는 소리가 나고 트림을 연속으로 하기에 약국에 온 김에 그 자리에서 본방 즉 감초사심탕 액기스를 복용시켰더니 10분도 안 되어 본인이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상황이 그려지시죠? 적응증, 위장염, 구내염, 불면증, 위장쇠약 등의 증상에 노이로제 히스테리가 가중된 증상에 위, 십이장 궤양, 위염 등등, 그리고 구취트림. 그런데 구취는 생강사심탕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 삼침 적용은 설사가 두드러진 반하사심탕증엔 비정격 그리고 설사는 짙고 장명 위내정수가 두드러진 통통한 사람의 반하사심탕증엔 위정격을 적용한다. 위산과다가 두드러진 반하사심탕증엔 간정격을 적용하고 더하여 신경이 몹시 예민한 재증엔 삼초승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반하사심탕증은 일단 말랐건 통통하건, 여기 통통한 사람에게 위정격 쓴다 그랬는데 말랐건 통통하건 한쪽에 위정격 한쪽에 비정격 쓰면 거의 나아요. 거의 낫습니다. 그런데 감초사심탕증은 신경증이 저명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시우제 처방은 간기울결의 신경증이니까 몸이 허약해서 생긴 것보다도 전투적이거나 히스테릭 발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허하면서 자꾸 신경 증상이 저명하게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면 한쪽에 간정격 그리고 한쪽에 위정격 또는 비정격을 놓는다. 여기 생강사심탕증은 구취와 설사가 두드러지니까 여기에는 비정격, 위정격을 놓거나 간정격, 위정격을 놓는 거예요. 구취가 심한 사람은 여드름도 잘 나요. 여드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취가 심한 사람은 장내의 세균, 공생균이 폐까지 범접해요. 폐에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피모에 손상을 받아서 여드름, 피부병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토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애초에 단디 잡아야 됩니다. 단디 잡아야 된다. 아셨죠? 신경증이 저명하면 한쪽에 간정격 그리고 반대쪽에는 위정격 또는 비정격을 증에 맞춰서 놓고 구취와 설사가 심한 사람, 우르륵광각이 심한 사람 비정격, 위정격을 넣는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위암과 사암침의학 요거 토론합니다. 이상 위염의 재증상 일단 대표적인 증상만 살펴보았습니다. 위암 시리즈 계속 이어지면서 또 미진한 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번 시리즈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